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조국 장관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찾은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었지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 자신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거부권이라는 걸 통해서 이 법을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의사를 밝혔어요. 저는 여당의 현재 책임자, 즉 국회 표결은 여당이 하는 것 아닙니까? 국민의힘의 지금 대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29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어떤 입장으로 국민의힘의 입장을 정리할 것인지 공개적으로 밝히고, 또한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이 재의결에 동의할 건지 동의하지 않을 것인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공개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그러면 이 법이 좌파 법안인지 빨갱이 법안인지 민주당 법안인지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또는 법률의 체계에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 하나하나 밝히고 난 뒤에, 공당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공당이므로 왜 그런 투표를 하는지에 대한 그걸 밝히고 29일 전에 그걸 밝히고 투표에 임해줬으길 바라는 바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날 이번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5가지를 묻습니다. 첫째,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있는 천막을 한 번만이라도 찾아갈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껏 정부 관계자 누구 하나 찾아온 적이 없다고 합니다. 오로지 유가족들의 피눈물 나는 호소를 정치적 공세라고 치부하거나 자식 목숨 팔아서 돈벌이 하려고 한다 라는 악랄한 언론 프레이만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위로 방문을 하면 이러한 야비하고 저열한 2차 가해가 중단될 것입니다. 천막을 찾아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그분들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손을 잡아주십시오. 둘째, 해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정황에 대한 입장을 밝히길 바랍니다. 최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해병대 사령관과 국방부 장관이 주고받은 문자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수사 초기부터 고 최수근 상병 유가족 동향을 보고받은 것이 드러났습니다. 어제는 군인권센터가 대통령실 외압을 폭로한 박정훈 대령을 수사하고 기소한 국방부 검찰단 관계자들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이 대통령실과 해병대 사령관의 통화 사실을 알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총체적으로 진실을 은폐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력자와 권력기관의 수사 개입은 명백한 위법이고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대통령의 개입이 확인되면 탄핵 사유가 되니 은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셋째, 아직도 고발 사주 사건이 정치 공작입니까?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인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최근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이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에 고발장을 만들어주고 고발을 요청한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문제의 고발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장관을 위해 만들어지었던 것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이었던 손준성 검사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하거나 그 시도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해 검찰권을 남용해 사안이 엄중하고 그 죄책 또한 무겁다고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검찰총장의 눈과 귀인 대검의 핵심 참모가 검찰총장과 교감 없이 독자적으로 벌인 범행이라고 믿는 국민은 없습니다. 송 검사는 징계는커녕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검찰의 꽃이라는 검사장으로 보훈 승진까지 했습니다. 승진을 통하여 입을 막으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이 사건을
공작과 선동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고발사주 사건은 검찰이 선거에 개입한 국기문란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이는 법원 판결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심각한 범죄에 대해 아직도 정치 공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건으로 대통령 본인이 공수처에 입건되었습니다. 본인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공수처 수사를 받을 용의는 없습니까? 넷째,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과 처가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지시할 생각은 없습니까? 대통령 부인이 버젓이 명품백을 받는 장면이 온 국민에게 공개되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이니 몰카 공작이니 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는 그만하십시오. 초등학생도 웃습니다. 억울하면 당당하게 특검법을 수용해 낱낱이 밝히면 될 일을 왜 거부하십니까? 박절하게 대하지 못해 아쉽다 라는 한마디로 넘어가면 대한민국 어느 공무원에게 뇌물을 받지 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주가 조작 공범들은 모두 수사를 받고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딱 한 사람, 그것도 검찰 수사 보고서에 23억의 수익을 얻었다고 되어 있는 그 한 분만 소환조사조차 하지 못하는 게 정상적인 국가의 검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남에게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 라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는 검찰의 봐주기 기소에도 불구하고 결국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처가의 범죄를 덮기 위해 국가기관인 검찰 조직이 동원되었습니다. 이게 윤석열식 법치이고 공정입니까? 국회가 의결한 특검법조차 거부해놓고 무슨 염치로 법치를 얘기하고 공정을 입에 올릴 수 있습니까? 양평 고속도로의 노선 변경으로 처가가 엄청난 혜택을 볼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 내외는 왜 침묵하고 있습니까? 대통령은 어떻게 노선이 변경되었는지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할 생각은 없습니까? 검찰총장 시절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해야 한다고 자랑하던 모습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대통령이 되고 나니 수사기관을 살아있는 권력을 보위하는 도구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섯째, 검찰총장 시절 눈먼도 쓰듯 했던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공개할 생각은 없습니까? 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 수사와 아무 관계없는 전직 대전지검 천안지청 민원실 직원이 검찰총장 특수활동비를 받은 적이 있다고 언론에 제보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 무려 70억 원 가량의 특수활동비를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특활비 사용 내역과 지출 증빙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부산 방문 시 여당 의원들과 가졌던 비공개 회식 비용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검찰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특수활동비 유용 문제로 박 대통령과 당시 국정원장들은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당시 수사 책임자가 다름 아닌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수사했던 검찰총장 윤석열의 특활비는 왜 공개하지 않는 것입니까? 윤석열 특활비가 검찰판 하나의 카르텔을 유지한 핵심 역할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5개의 질문이라 쓰고 5개의 탄핵 사유라 읽는다 이거지요. 이 질문 중 단 하나라도 답변할 수 있는 윤석열입니까? 특히 조국 장관이 3번째와 5번째 지적했던 고발 사주건과 특활비 건에 대해 추미애 장관은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특활비 실체는 대권 야욕을 현실로 만든 저수지. 검찰 쿠데타는 막강한 정보력과 돈으로 우호적 여론을 만들 수 있었기에 가능했다. 수사정보 정책관실을 통해 수집된 여야, 정당, 청와대 관련 각종 정보도 수시로 수사에 활용해 긴장관계를 만들고 키맨들을 겁주고 꼼짝 못하게 조리할 수 있었다. 한편으로 막대한 특활비는 수사 기소권을 가진 검찰 조직을 원대로 부릴 수 있도록 기름칠하는 돈이었고 또 언론을 부르는 대로 받아쓰게 하는 떡밥이었다. 따라서 특활비를 영수증도 없는 호압한 혈세 낭비라는 점만 지적한다면 제대로 본 것이 아니다. 특활비는 대권 프로젝트를 추진한 검찰총장의 정치 자금이라고 솔직하게 지적해야 한다. 저는 20년 11월 특활비에 대한 법무부 감사를 지시했다. 그러나 윤석열 검찰은 이를 거부했다. 당시 야당과 언론도 검찰총장 찍어내기라며 법무부를 공격했다. 특활비 집행 내역 조사를 위해 대검을 방문한 국회 법사위원들에게도 윤석열 부하들은 매우 불성실하게 응했다. 그러나 이때 특활비에 접근할 수 있는 문을 그나마 열었던 것이 세금 도둑 잡아라 하승수 대표 덕분이다. 이후 뉴스타파의 추가 정보 공개 청구로 윤석열 검찰총장 재임 기간 20개월 중 후반 3개월을 제외한 17개월 동안 무려 70억 원의 규모를 밝혀냈다. 부인의 주가 조작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서울중앙지검에는 특활비를 내려보내지 않아 힘들었다고 이성윤 검사장이 말했다. 해야 할 수사에는 수사비를 내려보내지 않아 사실상 수사를 방해했음에도 탈탈 털어도 나온 게 없었다라고 뻔뻔한 주장을 여전히 하고 있다. 정보와 돈을 제대로 통제할 수 있었더라면 검찰 독재는 막을 수 있었다. 한탄스럽다. 고발사주 사건은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의 윗선, 공수처 피의자 윤석열이 연결된 검찰 쿠데타가 모의 실행 중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특활비는 그 윤활유였음을 모른다면 검찰 독재 타도의 구호는 아직 진지하지 않다. 이 심각한 주제에 느긋한 민주당은 긴장하라 라고 밝혔습니다. 자, 하승수 변호사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피같은 세금이라는 표현을 즐겨 썼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17개월 동안 피같은 세금 70억 원을 현금화해서 마음대로 썼습니다. 또한 서울중앙지검 시절에는 38억 원의 피같은 돈을 전액 현금으로 썼습니다. 궁금증은 이 70억 원의 피같은 세금 중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얼마나 받았을까라는 점입니다.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었고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서 윤석열의 최측근이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었으니 꽤 많이 받지 않았을까요? 라고 밝혔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의 안진걸 소장은 윤석열 정권의 비리를 널리 알리자는 차원에서 잊지 말자 이채양명주, 상기하자 이채양명주라고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최수근 상병 억울한 사망사건, 양평고속도로 국정농단, 명품백 뇌물 인사개입, 주가조작, 장고조작. 자, 여기에 고발사주와 검찰 특활비도 있지요. 이 중 한 가지만으로도 정권이 끌어내려져야 하는 것을 사안이 너무 많아 줄임말을 만드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이겁니다. 그러니 4월 총선은 국민의 분노로서 승리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대한민국 민주시민의 자존심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